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진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어떤 인연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다가도 또 어떤 인연은 하루를 통째로 무너뜨릴 만큼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나이가 들면 사람 보는 눈은 생기는데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법은 끝까지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만날지보다 누구와 거리를 둘지가 훨씬 더 인생을 결정짓는 순간들이 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항상 흔들립니다. 정말 이 인연을 끝내야 하는 걸까?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더 참아야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이 마음속에서 오래 맴돌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끝내야만 내 삶이 다시 숨을 쉽니다. 문제는 그 끝내는 방식에 우리 삶의 품격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끊으면 상처가 남고 지혜로 끊으면 삶이 단단해집니다. 인연을 끊는 건 용기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끊느냐는 품격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들 문제 있는 사람을 떠난 걸 후회하진 않지만 떠나는 그 순간에 내 태도는 오래 남는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이 참 깊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떠난 사람만 기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떠난 방식이 나를 정의합니다. 어떤 얼굴로 마지막을 맞았는지, 어떤 말로 관계를 정리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등을 돌렸는지가 인생의 다음 인연을 결정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의 문을 이렇게 열고 싶습니다. 이별은 상대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나의 다음 인연을 만든다. 사람과의 관계는 덧셈도 아니고 뺄셈도 아닙니다. 덜어내야 더 나아지는 순간이 있고 놓아야 내 삶이 가벼워지는 순간이 있고 정리해야 내 마음이 회복되는 순간이 있어요. 특히 50대, 60대, 70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남을 것인가가 새롭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시기엔 마음을 지키는 관계만 남기고 마음을 해치는 관계는 내려놓아야 인생 후반이 평온해집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잘못하면 후회가 오래 남습니다. 갑작스러운 말 한마디, 감정이 올라온 날에 던진 상처 주는 말, 순간에 화로 내뱉은 비난, 차갑게 돌아선 뒷모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남고 때로는 당사자보다 나 자신에게 더 깊은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끊을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감정이 아니라 이해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연은 선택이 되고 관계는 책임이 됩니다. 불편하고 힘든 관계를 그냥 끌고 가는 건 인생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잘라내는 것도 위험합니다. 감정으로 끊으면 그 감정이 다시 돌아옵니다. 내 마음의 부메랑처럼 꽂히죠. 반대로 품격으로 끊으면 끝난 관계조차 나를 좋은 기억으로 남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 한 어르신을 잊지 못합니다. 사람은 떠나도 내가 떠난 방식은 나한테 돌아오더라.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관계를 끊을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잊습니다. 첫째, 감정은 지나가지만 기록은 남는다는 것. 둘째, 이별의 말은 상대보다 내 인격을 더 드러낸다는 것. 셋째, 떠나는 방식이 다음 인연의 기준이 된다는 것. 인생 후반에서는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이 곧 나의 품격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단순히 인연을 끊는 법이 아니라 후회 없이, 상처 없이 품격 있게 끝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만드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출발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어떤 인연은 반드시 끊어야 할까? 그리고 그 순간이 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장면이 되는가? 인연을 끊는 건 참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끊어야 할 인연을 계속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회복되고 남은 인연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용기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그러나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투, 천란맹.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지만 그 모든 인연이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어릴 때는 친구를 잃어도 금세 다른 친구가 생겼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 하나를 정리하는 일이 훨씬 더 큰 용기와 지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 경고 신호가 울리고 있는데도 정작 몸은 그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고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건 단순히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이미 우리 삶에 해를 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우리는 더 늙고 더 지치고 더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기억해야 할 신호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듣는 순간, 아,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하고 마음이 크게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첫 번째 신호는 내 마음이 자꾸 작아지는 인연입니다.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고 말 한마디를 나눠도 마음이 채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눌리고 기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늘 나를 작게 만들고 은근한 비교와 비난으로 내 자존심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 관계란 서로를 키워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마다 유난히 어깨가 무겁다면 이미 신호는 충분히 온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누군가에게 작아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생 버티고 견디고 살아온 사람인데 마지막 인생에서까지 길을 꺾는 사람을 곁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작아지는 인연은 결국 내 삶까지 작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서로의 마음이 단절된 인연입니다. 입은 말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서로에게 닿지 않는 관계. 말이 오고 가는데도 늘 공허함만 남는 관계. 연락을 해도 의무감처럼 느껴지고 만나도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진 관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인연은 마음의 온도가 유지되어야 지속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닫힌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건 결국 나 혼자 이 관계를 지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이 관계는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 마음이 단절되면 그 사람의 말이 상처로 들리고 내 말 역시 그에게 닿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더 잡고 있어도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리하는 편이 내 삶의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늘 나만 희생하는 인연입니다. 관계는 주고받음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방적이 됩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기다리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참고, 내가 맞춰야만 유지되는 관계들. 젊을 때는 관계란 원래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하며 버틸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생 후반에 접어들면 이런 관계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지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오래 참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하는 자괴감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관계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지 한 사람의 희생 위에서 유지되는 것은 결코 건강한 인연이 아닙니다. 내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인연은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내 삶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인연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기운이 빠지고 만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피곤해지고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혼자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반대로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그날 하루가 환해지고 기운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를 에너지 드레인 관계라고 부르며 50대 이후의 인간관계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관계를 1년 이상 지속하면 수면의 질과 기억력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나를 소진시키는 인연을 잡고 있는 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는 인연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내 삶을 반복적으로 흔드는 인연입니다. 다툼이 잦고 화해해도 다시 상처받고 믿어도 배신당하고 약속해도 지켜지지 않고 마음을 줘도 돌아오는 게 없는 관계. 이런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반복되는 상처는 더 깊은 흉터가 됩니다.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은 내 삶을 흔드는 바람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지만 반복되는 상처는 용서가 아니라 단절로 배워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 5가지 신호 앞에서 우리는 평생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래도, 혹시, 다음에는. 하지만 인생에서는 그래도가 지나치면 싸움이 되고, 혹시가 오래되면 기다림이 되고, 다음이 반복되면 희망 고문이 됩니다. 신호는 이미 충분히 오래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연을 솎아내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버텨서 지키는 것보다 내려놓아서 나를 지키는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관계를 붙잡는 힘보다 더 중요한 건 놓아야 할 때 놓을 줄 아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우리의 후반 인생을 더 깊고 더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연을 끊을 때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 그 3가지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불안해지고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건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내 삶의 한 장면을 정리하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말을 쏟아내고 그 말이 나중에 평생 후회로 남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끊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가슴이 뜨끔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알게 되면 앞으로의 인연을 훨씬 더 단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상대를 험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끊고 난 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이상했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결국 배신하더라고.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 뭐. 이런 말들은 처음엔 속을 조금 시원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오래 반복될수록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험담은 상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내 품격을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 주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관계가 끝난 뒤에도 저렇게 말하는구나. 나와도 언젠가 틀어지면 저렇게 말하겠지. 결국 내가 한 말은 그 사람에게 가지도 못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먼저 새겨집니다. 말은 마음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그릇이라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은 행동보다 더 강하게 남습니다. 한번 험담을 내뱉고 나면 시간이 지나도 그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다면 종이에 써보거나 혼자 걸으면서 정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다른 사람 귀에 닿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평판이 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이별 직전에 상대에게 마지막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마지막에 한 방이라도 날려야 속이 풀릴 것 같은 순간. 그래서 이런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넌 원래 그랬어. 그래서 너랑은 안 되는 거야. 나는 참았는데 너는 정말 아니다. 이 말들은 순간적으로 내가 이긴 것 같고 내 감정을 조금 정리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말 한마디가 나의 오랜 이미지와 인격을 망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기억보다 마지막의 말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아무리 예전엔 서로 웃고 지냈어도 마지막 순간에 내뱉은 독한 말 한 줄이 모든 기억을 덮어버립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에서 이런 말투를 남기는 건 스스로에게도 큰 상처가 됩니다.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깁니다. 화내며 떠나는 사람보다 조용히 정리하고 떠나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떠나는 순간의 말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품격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생각이 좁아지고 시야가 어두워집니다. 억울하면 모든 것이 상대 잘못으로 보이고 상처받은 순간엔 상대의 단점만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게 말합니다. 이제 끝이다. 다시는 안 본다. 하지만 하루만 지나도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정이 폭발한 순간에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분노 상태에서 내리는 관계적 결정의 70%가 나중에 번복되고 그중 많은 경우가 그때만 아니었으면 괜찮게 유지될 관계였다고 분석됩니다. 감정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그때 내린 결정은 현실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땐 결정하지 마세요. 하루를 보내고 하룻밤 자고 마음이 고요해진 다음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때 비로소 보입니다. 이 인연이 정말 끝내야 할 인연인지 아니면 단지 내가 상처받아 흔들리고 있는 순간인지를.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등을 돌리는 이별은 상대를 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크게 벌 받는 건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후회하는 건 사람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감정이 많으면 판단이 흐려지고 지혜가 있으면 감정이 잦아듭니다. 인연을 떠나보낼 땐 반드시 평온한 상태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럴 때 떠나는 인연도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남아있는 인연도 나를 신뢰합니다. 결국 이별의 품격은 다음 인연을 결정짓는 문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단절의 순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관계를 끊은 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관계를 끊는 순간보다 더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후입니다. 떠나보낸 인연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고 잘한 선택인지 돌아보게 되고 가끔은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제대로 지나지 못해 후반 인생에서 더 큰 공허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한 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관문이 됩니다. 이 시기를 잘 건너뛰면 우리는 성장하고 마음이 평온해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끊어진 인연이 오래도록 마음의 그림자로 남게 됩니다. 관계를 끊은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연을 끊자마자 잘한 선택일까? 혹시 너무 성급했나?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대부분 감정의 불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끊어낸 인연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생긴 빈자리를 낯설어 하는 것입니다. 오래 사용하던 가구를 치우면 방이 넓어졌지만 허전하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익숙함 때문에 빈자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빈자리의 감정을 잘못 해석하면 다시 나쁜 인연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은 직후에는 결코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돌아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보다 후회를 더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인연을 정리한 뒤 제대로 돌아보지 않으면 그 관계는 단순히 지운 기록으로 끝나지만 다시 생각하고 정리하면 삶의 교훈으로 남습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쁜 인연도 잘 정리하면 선물이다. 그 인연이 없었으면 내가 이만큼 잘하지 못했을 테니까.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이별 뒤에 성찰이 있을 때 사람의 자존감이 더 높아지고 인간관계 선택 기준도 더 분명해진다고 말합니다. 내가 왜 상처받았는지, 무엇을 참았는지, 왜 버텼는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은 다음 인연에서 나를 더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깨진 관계에서 교훈을 건져 올리는 사람은 절대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남아있는 인연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인연만 붙잡고 있으면서 정작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충분히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건 떠난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간 관계는 끝이 났지만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떠올리느라 지금의 인연을 놓치면 결국 우리 삶은 공허해집니다. 인연을 잘 정리하는 사람일수록 현재의 사람들을 더 깊이 아끼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재에 감사하며 새로운 인연을 향해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태도야말로 인생 후반에서 가장 아름다운 품격입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자세는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인연을 끊은 후 많은 분들이 다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를 두려워합니다.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또 배신당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문제는 그 두려움이 새로운 사람을 가리고 마음을 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내게 다가와도 경계만 하고 마음을 내어주지 못하면 결국 좋은 사람도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상처를 한번 겪었다고 해서 세상 모든 인연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더 지혜로워졌고 더 좋은 사람을 알아볼 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그림자를 새 인연에 덮어 씌우지 마세요. 그 인연은 과거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상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건 자신을 위해 시간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에는 무언가를 채우려고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잠시 쉬어야 합니다. 산도 가지치기를 제대로 해야 다시 건강하게 자라듯이 사람도 관계를 정리한 뒤엔 마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후반의 관계는 하루하루를 함께 보내는 사람들의 질에 따라 삶의 행복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워두고 쉬어야 좋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이 상처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그 따뜻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고 쉬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다음 인연은 더 깊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건 정리된 인연을 후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어떤 인연이든 끝이 났다는 건 결국 그 인연이 더 이상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관계는 억지로 유지한다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이 닿지 않으면 결국 자연스럽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을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마세요.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향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인연을 떠나보내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에 머물러 있으면 인생이 멈춰버리지만 떠난 인연을 놓아주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된 인연을 후회하지 마세요. 그 인연은 당신을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당신은 이제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를 끊은 뒤 어떻게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인연을 선택해야 할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 마음을 회복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인연을 선택해야 할까? 이 질문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남은 생을 어떤 사람들과 함께 보낼지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숫자가 아니라 질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는 인연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을 지혜롭게 구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인가? 입니다. 사람과 만나고 나서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괜히 마음이 가라앉고 집에 돌아오면 한숨부터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오래 갈수록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입니다. 편안함이란 게 별 특별한 감정이 아닙니다. 괜히 말투를 꾸밀 필요도 없고 내 행동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부담이 없는 상태.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인연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정서 안정감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나를 불안하게 만들면 오래 곁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편안함을 주는 사람은 삶 전체를 부드럽게 만들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두 번째 기준은 내 감정을 소중히 다룰 줄 아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감정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인연은 오래 갈수록 상처가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게 뭐가 힘들어? 라고 말하는 사람. 내 기쁨을 나눴을 때 그 정도는 누구나 해 라고 축소시키는 사람. 혹은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했을 때 그걸 왜 신경 써? 라고 넘겨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더 섬세해지고 더 값진 것입니다. 내 감정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내 감정을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인생을 지키는 법입니다. 감정을 이해받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주는 사람인가? 입니다. 좋은 인연은 화려한 말이나 겉보기의 따뜻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변화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괜히 더 부지런해지고 싶고 마음이 조금 밝아지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혹은 오랫동안 미루던 일을 다시 해보고 싶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내 삶의 방향을 부드럽게 위로 끌어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늘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의욕을 잃게 만드는 말을 무심히 던집니다. 그런 사람과 오래 있을수록 인생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진짜 좋은 인연은 나를 성장하게 하고 삶을 맑게 해줍니다. 특히 인생 후반에는 나를 끌어주는 인연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인연이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네 번째 기준은 서로의 경계와 거리를 존중하는 사람인가? 입니다.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 중 상당수는 마음이 멀어서가 아니라 경계를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생활 방식, 가치관, 하루의 루틴이 확실히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경계를 무시합니다. 예고 없이 집 앞에 찾아오거나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나의 시간과 사생활을 당연한 것처럼 소비합니다. 이런 인연은 시간이 갈수록 불편함만 커집니다. 반대로 거리를 지켜주는 사람은 오히려 더 깊게 오래 갑니다. 필요할 때는 도와주지만 불필요할 때는 건드리지 않는 사람, 말이 많은 대신 마음을 존중해주는 사람, 그런 관계가 성숙한 인연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해주는 사람보다 내 공간을 지켜주는 사람이 더 귀한 인연이다. 이 말은 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내 마음이 작아지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심지어 삶의 방향까지 달라집니다. 어떤 관계는 나를 크게 만들고 어떤 관계는 나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늘 평가하고 지적하고 나를 낮추게 만드는 인연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도 칭찬해주고 내가 한 노력을 인정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은 마음을 키워줍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굳이 잘난 척하지 않아도 되고 실패를 말해도 부끄럽지 않고 약해진 모습을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이런 인연이 진짜 평생 인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 가치관이 맞는가? 입니다. 젊을 땐 유머나 취향 같은 겉모습의 공통점이 관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를 오래 지탱하는 힘은 생활의 가치관입니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한 태도, 세상에 대한 시선, 사람을 대하는 방식, 갈등을 해결하는 태도. 이런 가치관이 너무 다르면 작은 문제도 크게 부딪히게 됩니다. 반대로 가치관이 맞는 사람과는 같은 방향을 보며 걷게 됩니다. 대단한 대화가 없어도 서로의 마음이 편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삶이 안정됩니다. 가치관이 맞는 인연은 늦게 만날수록 더 소중합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속도를 맞춰주는 평생 동행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연 선택의 기준은 결코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인연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이 기준 하나만 잘 지켜도 앞으로의 관계는 훨씬 단단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인연을 선택했든 간에 결국 마지막에 중요한 건 어떻게 그 인연을 지켜가느냐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인연을 선택하는 눈이 생겼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는 그 소중한 인연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자주 만나고 자주 웃고 오해가 생겨도 금방 풀렸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의 인연은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멀어지고 마음을 쓰지 않으면 어느새 관계가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남아있는 인연들을 어떻게 품고 어떻게 따뜻하게 이어갈지에 대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품격은 결국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관계가 따뜻하면 삶도 따뜻해집니다. 먼저, 좋은 인연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작은 안부의 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주 만나기 어려워지고 약속 횟수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대신 짧은 안부 하나가 관계를 오래 지켜줍니다. 잘 지내시죠? 오늘은 건강이 어떠세요? 문득 생각이 나서 연락드렸어요. 이런 말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상대의 하루를 밝히고
관계의 끈을 다시 묶어줍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인간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가 가벼운 접촉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적당한 빈도의 안부 한 번이면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의 짧은 문자 한 줄이 큰 위로가 되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의 80%가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겠지.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럴 때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쌓일수록 서운함이 따라옵니다. 기대는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에는 기대보다 감사를 중심에 둬야 합니다. 누군가가 연락을 주면 고마운 마음으로, 작은 배려라도 받으면 과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오래도록 주변에 사랑받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인연은 훨씬 편안해지고 상처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바탕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먼저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작은 선의를 건네고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런 행동들은 결국 내 삶의 따뜻함으로 돌아옵니다. 인간관계는 절대 단방향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먼저 주면 상대는 그 마음을 평생 기억합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보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은 인연과 행복을 얻습니다. 오래 두고 만나는 어르신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먼저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 먼저 다가가는 사람에게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네 번째는 용서를 해두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오해는 반드시 생기고 서운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서운함을 오래 끌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의 관계는 용서가 핵심입니다. 잘못한 것을 무조건 넘어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그 일에 내 마음을 갉아먹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마음속에서 오래 묵혀두면 관계는 물론이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래된 분노와 원망은 심장 질환과 불면증, 면역력 저하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용서는 관계를 지키는 지혜이자 내 삶을 지키는 치유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을 따뜻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말로 시작해 말로 무너지고 말로 다시 살아납니다. 특히 인생 후반에는 말투 하나가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어떤 말이든 부드럽게 끝내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사랑받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말 들으니 제가 배우게 되네요.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볼게요. 이런 말 한 줄이 상대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차분히 전달하면 관계는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말투는 결국 내 인생 태도입니다. 따뜻한 말을 쓰는 사람에게 따뜻한 인연이 모입니다. 여섯 번째는 잃어버린 인연을 붙잡지 않는 지혜입니다. 어떤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방향이 달라졌거나 마음의 온도가 변했거나 이미 더 이상 함께 갈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연을 억지로 끌고 가면 내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이미 떠난 사람에게 마음을 쓰지 말고 남아있는 사람을 소중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떠난 인연에 매달릴수록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이미 지나간 인연을 붙잡기보다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인연을 따뜻하게 잡는 사람이 결국 행복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후반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남은 인연을 지키는 법은 사실 나 자신을 잘 지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관계도 유지되고 내가 마음이 평온해야 인연도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정돈에서 드러납니다. 나를 아끼고 내 감정을 잘 돌보고 나 스스로를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은 어떤 인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걸어옵니다. 사람은 비슷한 온도를 가진 사람끼리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연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인연을 따뜻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몇몇 사람을 깊게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삶의 모습입니다. 관계는 오래될수록 더 귀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더 빛납니다. 당신의 삶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고 웃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품격을 지켜주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지키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이 따뜻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떠날 인연은 품격 있게 떠나보내고 남아있는 인연은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마음도 사랑해주세요. 그 마음이 당신의 삶을 더 깊고 고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